네, 한국직업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만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취업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 이런 여러 가지 상념들로 밤새우시는 여성분들 참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럴 때는 남편이나 뭐 친정엄마 그리고 친한 친구들에게까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 끓이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준비한 코너 바로 지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재취업과 관련된 우리들만의 수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취업 고민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 모시도록 할 텐데요. 그냥 소통 전문가 아니고요. 지식 소통 전문가이신 조현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너무 잘 보내고 와가지고요.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대표님 지난 시간에 네. 말씀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요. 제 주변에 친구들 보고 직접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바빠서 그런 건 힘들고 네네. 방송 보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현신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 행복한 수다 나눠주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캐스터 황진경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저번 시간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너무 달변가시잖아요. 막 네네. 빠져드는데 오늘도 어떤 고민 상담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저희가 오늘도, 네. 오늘도 이 대표님 수다들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 놓치지 않게 정말 정신 똑바로 네, 차리고 저도 있어야 똑바로 돼요.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는요 여성들의 실제 고민 사례나 궁금증을 직접 이제 나눠볼까 하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재취업 고민 상담 여러분들의 문의를 받아서 그걸 이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황진경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온 고민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재취업 1년 차인 워킹맘한테 온 사연입니다. 워킹맘으로 재취업한 지 1년이에요. 이제야 자리도 잡아가고 일도 점점 늘어가는데 둘째가 왔네요. 세상 누구보다 기쁘지만 입사 때부터 둘째는 절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버린 탓에 회사에 둘째 소식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20주를 넘기고 있는데 다행히 배도 많이 안 나오고 평소에도 제가 워낙 잘 먹어 체격이 참 좋거든요. 이 겨울이라 두꺼운 겉옷을 입어서 아무도 아직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오래 다닌 회사도 아니고 이제 1년째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요약을 해보자면 워킹맘으로 힘들게 이제 지내셨는데 둘째를 가졌고 너무나 축복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회사에 이런저런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첫째 가질 때도 굉장히 눈치 보이는데 둘째는 정말 눈치가 장난 아니게 보이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가슴이 아프네요. 네. 이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직장인으로서는 이제 일하는 거랑 연관지어서 분명히 일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이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는 거에 아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요거를 저희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이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제 그게 있는데 네. 하나를 키웠기 때문에 둘째는 조금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직장에서 이걸 받아주느냐 마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도 깊은 고민을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네네. 이 직장에서 나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것처럼 네. 나도 이 회사에 계속 다닐 거냐 말 거냐. 내가 주체적으로. 그럼요. 예, 내가 예. 주체적으로 나의 둘째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다닐 것이냐를 고민해 본다면 네. 아마 이 회사에 내가 어느 만큼을 더 있어야 될지 그 있는 동안에는 이제 뭘 더 익혀서 갈지 이렇게 고민의 그 기준을 좀 바꾸면 네. 둘째 생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사연을 읽어보니까 사실 저도 조현신 대표님이랑 같은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주변에 혹시 이렇게 둘째가 생긴 워킹맘으로 굉장히 곤란하신 분들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주변 볼 것도 없고 제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사실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는데 네. 결혼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 그 당시만 해도 네. 20년 전에.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나게 저 이제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사장님은 바로 제가 그만둘 거라고 간주하고 저를 이렇게 멀리 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그 상실감 뭐 이런 거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서 이거를 막 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얘기해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예, 아무래도 맞아요. 일에 차질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속상했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밀려나듯이 나왔던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네. 원동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게 좀 봤으면 좋겠는 네네. 거죠. 그 회사에서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를 막 사실 회사를 뜯어고쳐 보겠다고 데모도 하고 다 해봤자 어차피 회사는 안 바뀝니다. 네. 조직이라는 건 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한테 이 회사가 월급도 주고 하는 거지 네. 이 기준을 막 이 뜯어고치려고 하는 스트라이커나 막 이런 사람한테까지를 품어주는 그런 조직은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대표님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굉장히 단순 명료화돼요. 네, 그런 참 신기한 재능을 갖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고민도 좀 해결해 주셔야죠. 해줘야죠.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대표님이라면. 지금 이제 이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건 저랑 비슷한 신체 조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체격이 크고 겨울이라 가릴 수 있고 그래서 네네. 최대한 곧 봄이 오잖아요. 곧 봄이 근데. 그러니까 네. 봄이 올 때까지 이제 네. 회사에 어떤 일단은 이제 다니고. 그럼요 네네. 당연히 다녀야죠. 아.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녀야 되고요. 네네. 다니면서 내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어떤 누를 끼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뭔가 몰입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도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좀 밝히면서 네. 그걸 자연스럽게 회사랑 접촉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겨보는 거 그리고 최대한.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갖는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네. 당당하고 떳떳한 일인데. 그렇죠. 네. 뭐 몰래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거는 행복해야 될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네. 우리가 애가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네. 되면 사실 가정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얘가 나의 동지가 되거든요. 파트너가 되고 그런 좀 긴 안목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축하받아야 될 일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라면요, 사실 숨긴다기보다는 어차피 뭐 숨기면서 2, 3개월 더 일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임신을 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는데 나중에 컨디션 회복하고 돌아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빨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경 씨는 어떠세요? 아직 미혼이시지만, 네. 뭐 미혼이긴 어떤 조언을, 하지만 예. 또 이런 사연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뭐 제 주변에 언니들도 있고 이모들도 있고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빠지는 그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당당하고 떳떳한 일인데 왜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미안해하고 죄책감에 들어하는 전 좀 사실 미혼인 입장에서 그런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네. 근데 사실은 눈치는 보여요, 많이.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장이라도요, 일단은 임신을 하면 몸이 많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어떤 단절 기간이 생기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손해는 손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좋은 사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 거기에 맞춰서 잘 이제 결정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첫 번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임신 37주를 맞은 직장맘이라고 하는데요.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산 휴가 못 주겠다는 회사라고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못 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출산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그리고 실업 급여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나와야 되나요? 라고 굉장히 답답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나요? 법적으로도 근데요, 네.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서 뭐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긴 하죠. 요즘 웬만하면 출산휴가 이런 건 다 줄 수 있고 그런데 네.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네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네. 그럼
법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나요? 이런. 사실 네. 법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사실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도 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논하면서 끝까지 가면 그 회사랑 관계가 이제 원활치 않다는 뜻이고 그렇죠. 가정도 똑같잖아요. 네. 법적으로 가면 사실 갈 때까지 간 거기 갈 때까지 때문에 간 거죠. 그 전에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걸 이제 들어가는 게 분명히 동료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본인이 사실 출산휴가를 가기 전부터 휴가 상태로 다니는 저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임신을 하자마자 벌써 자기는 그만둘 거라고 간주하고 시간을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 네네. 직장 다닐 때 조직 관리자일 때 네. 분명히 일손이 힘든데 네. 임신했으니까 사실 임신하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마지막 그렇죠. 날 때까지. 근데 그만두는 그날까지 벌써 임신한 거가 무슨 특권인 것처럼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 분들 때문에, 때문에 맞아요. 아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요즘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뭐 감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거는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사실 이분이요. 이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 안에서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얼마 안 다녔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조금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더 다니셔야 돼요, 그 회사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경 씨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먼 얘기라서 네, 뭐 그렇지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네, 저는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지금 그래도 정책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열악한 실정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일도 하고 또 육아도 하고 있는 우리 슈퍼맘인데 네네. 왜 죄책감을 느끼는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좀 정당하게 저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장 어떻게, 입장에서 보면 네. 이렇게 당당하게 이상적인 놀 거 놀고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네.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나는 별로 일 안 했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좀 덜 받았으면 좋겠고 복지는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고 때 되면 그쵸. 연봉은 올랐으면 좋겠고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인데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뜯어고치려고 그랬어요. 제가 평생 다닐 직장이라고 생각했기 그러실 것 때문에 같아요, 성격상. 네, 유관순처럼 일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 바꾸면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된다. 네,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제가 사장이 되고 보니까요. 아. 달라지더라고요. 사장이 되고 보니까 제가 사장인데 제가 임신을 했어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 그냥 그 직장인을 다니는 분들이 임신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지금 현재 하는 일이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임신을 안 해도 힘들어. 그런데 마침 임신을 했어. 때는 잘 맞은 거죠. 네. 요걸 계기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어떤 핑계를 계속 만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뭐랄까 출산 휴가 이런 부분들에 실제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게 잘 돼 있는 회사를 들어가면 참 좋겠고 네네. 기왕 그렇게 그런 법적인 게 있으면 잘 유지해서 다니면 좋겠지만 내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면 내가 자발적 휴직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무급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내가 좀 훈련한 다음에 다시 그 회사에서 복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상태로 이렇게 편하게 네. 뭐 돈도 받고 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마 일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 앞서서 우선은 우리 여성분들 자체도 스스로 이제 강인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여러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언젠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해외에서는 워킹맘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다시 복귀 이런 게 굉장히 무르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때 기억이 갑자기 나서 그런데요. 해외에서 어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없을까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요게 힘든 거는 전일제 근무 있죠. 그러니까 딱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네네. 시간에 온전히 회사에 있어서 일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빠져나가면 누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아마 외국의 그런 사례는 그분이 굉장히 커리어가 단단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도 일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네. 8시간 근무를 4시간만 줄이고 급여는 조금 더 적게 받고 그다음에 집에서 충분히 그 일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일들과 연관한 경우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해외 사례의 대부분 보면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절대적인 차이로 이렇게 딱 보는 것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딱 네네. 일반적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거에
매여 있어요. 직장이라고 하는 거에 다니는 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네. 외국의 경우에 대부분의 이렇게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 이렇게 직업을 갖는다.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개인의 주도성이 좀 센 것 같아. 네. 그래서 어디에 다니는가보다 뭘 하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외국 사례라면 우리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중요해. 네, 맞아요. 좀 우리는 생각이 아직 좀 그런 게 바뀌어야 되지 있죠. 않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이제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이분이 굉장히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헷갈리죠. 것 같아요. 이제는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어떻게 써야 될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결론이 또 이제 쉽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회사 오래 못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법적인 그만두나요? 힘을 아니죠. 법적인 힘을 네. 받아서 일단은 이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받아야죠. 받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회사를 보고. 네, 회사를 보고. 근데 충분히 아까 말한 대로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네. 내 거만 막 이렇게 하기에는 아무리 여기가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네. 그 다 인지 이게 사람 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쉬워도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본인이 네. 계획을 좀 잘못 세웠던 케이스가 아닐까. 그러면 네. 아기를 빨리 키우고 키우면서 좀 준비를 해서 다시 네. 제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는 방향도 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참 실정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열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킹맘들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급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 돌아오지 않는 그런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자꾸 알려드리면 진경 씨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애를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이제 악순환이 되지 그렇죠. 않도록 네. 많은 선례들을 좀 보여야 될 텐데 네. 아무쪼록 저희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저희가 속수연이 해결해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더 궁금증이 있으시면 다시 저희한테 또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결혼 6개월 차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 부부이자 맞벌이 부부입니다. 주말에도 야근하는 남편과는 반대로 저는 야근이 거의 없는 직장이에요. 아직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싱글 생활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결혼 전보다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친구들도 육아에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혼자의 시간이 참 많거든요. 혼자 할 때는 동호회 모임에도 가보고 또 영어 공부도 새롭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꾸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꿈꾸지는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했지만 더 외로운 제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진경 씨가 참 사연을 맛깔나게 공감을 확 하면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공감이 네.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신혼이니까 네. 저랑 그렇게 멀지 않으신 분의 어떤 네네. 사연이라서 제가 공감이 남자친구를 떠올리면서 사연을 읽었나요? 네. 네, 놓고 읽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막 그렇게 공감은 안 됐어요. 왜냐면요. 저는 이런 시간 너무 갖고 싶거든요. 남편도 너무 아이들도 바쁘시니까. 없는 네. 이런 나만의 시간. 근데 이런 고민을 저도 예전엔 했었던 것 같아요. 아득히 먼 옛날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여자의 사이클이란 참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질 때도 있고,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을 달라 할 때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조현심 대표님처럼 주변에 이렇게 연륜과 깊이가 있으신 분 찾아가지고 이런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는 상담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해결해 주시죠. 그냥 인간이라 다 외로워요. 이분이 신혼이라 외로운 게 아니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남자도 외로워요. 다 외로운데 네.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혼자서 잘 노는 사람이 결혼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혼자 노는 걸 못해서 외로워서 결혼하면 나의 이 빈 시간을 모조리 이 남편이 채워주겠지, 아내가 채워주겠지 하면 이게 힘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롭다 이런 걸 인정하면 딱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네네. 마침 또 노래가 절절한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 중에 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인가 아. 쓸쓸함이라는 그 노래가 네. 있는데 사랑은 원래 쓸쓸한 거구나.
그런 게 또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외로워서 쓸쓸함에 고민하시는 분한테 사람 원래 외롭고 쓸쓸하다 지금 이런 답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있어서 외로운 게 사실은 더 외롭기도 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이 왜 보통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안 외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불 속에서 손가락 하나만 빠딱하면 바로 옆에 남편이 있는데 이걸 안 가게 되면서 그 옆으로 흐르는 찬바람 요 느낌을 혹시 아시겠어요? 잘 알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네네. 어려운데. 네, 아주 잘 알고 있죠. 하는 네. 사람은 공감이 될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이런저런 사유로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지 않은. 차라리 혼자서 외로운 건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둘이서 외로운 건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솔루션을 딱 그냥 드리자면 네. 그냥 남자가 다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네네. 자기가 선택한 저기에. 그리고 이런 어록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여자의 말로 바뀌지 않는다. 네. 바뀌는 줄 알고 뭐 난리도 쳤다가 네. 다독거렸다가 위로도 했다가 네네. 뭐 꼬시기도 다 했는데 네. 결혼 제가 21주년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네. 안 바뀐다. 아우, 대표님, 지금 밖에서요, 우리 작가님, PD님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방송을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근데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이게 밖에서 나는 수다라면 이게 정답이죠. 우리 어느 정도는 외로운 존재고 남편한테 너무 의존하는 걸 좀 걷어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선배 엄마들이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진경 씨 같은 분은 사실은 이제 네. 결혼해서 어떤 낭만 뭐 이런 걸 꿈꾸면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창문 확 껴붙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네. 들었는데 이제 네. 전문가 분께서 들었는데 이 결혼이라는 거는 외로워서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어도 정말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오, 말을 네. 해주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네네. 왜 당연히 이 사람이랑 같이 있고 너무 외로우니까 결혼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사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결론은 이제 좀 지어야 되니까요. 네. 사실 이 사연이 우리 핵심은 사람이 외롭다 뭐 이런 것보다는 맞벌이에서 나오는 그런 외로움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뭐 남자들이 또 외롭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 중에 아이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한쪽이 너무 바쁘면 한쪽이 이제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죠, 대표님.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그 이제 누구랑 결혼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밀렸던 영화 보기, 책 보기, 네. 잡지책 보기, 뭐 남편이 바쁘고 안 놀아주면 혼자 놀기 위해서 여행도 한번 혼자 훌쩍 다녀보고. 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이제 결혼해서 안정적인 상황인데 그거를 반드시 함께 하려고 어차피 평생 같이 할 거잖아요. 네. 평생 같이 할 거니까 네. 저분이 그 남편이 바쁠 때는 그냥 바쁜 동안 내비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바빠서 나 좀 놀아줘라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쉴 수 있다. 네, 너랑 그냥 놀아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쭉 놀아만 줄게. 네. 그러면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내가 너무 재밌게 놀면 남편이 궁금해하죠. 뭘 하고 노는데. 그래서 네. 오히려 나한테로 올 수 있게 계속 그냥 징징징 이렇게 하는 그런 버전보다는 내가 나를 찾는 시기로 삼아보면 어떨까. 네, 네. 그 시기를 정말 잘 이용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들을 자신을 뭔가 개발을 하고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하는 어떤 재밌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참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뭐 이런 식이 예전에 지나서요. 네. 잘 모르겠고요. 진경 씨는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네. 바랍니다. 자, 사실은 뭐 어떤 고민이든 정확한 그런 정답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로 많은 고민들이 풀릴 수 있기에 저희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코너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무엇보다 여기에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조현신 대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전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육아하시면서 혹은 뭐 결혼하시면서 직장 생활에서 고민 있으시면은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이 시간 통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성들이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고민을 리얼하게 민낯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슈퍼만 리턴즈와 함께한 상담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꾸며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드렸습니다만 점점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가져올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